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어제 발표된 12월 CPI는 또 예상보다 좋았지만 그렇다고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를 끌어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30분 전쯤에 11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수치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방금 전에 나오게 됐는데 CPI와 PPI가 조금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또 뒤따라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PPI가 CPI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PPI가 조금 생각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되어서 아마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1월에 이제 FOMC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밀어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려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마도 오늘 나온 이 생산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어제 봤던 CPI가 조금 저희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좀 낮게 금리 완화 쪽으로 나오게 된 게 아마 연방정부의 셧다운 탓에 자료 수집이 좀 제약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있어서 결국에 PPI를 살펴보고 아마도 이번 1월까지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FOMC가 금리 동결이지만 다음 FOMC에서 금리 인하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었는데 전문가 예상이 2.7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발표된 게 3.0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아마도 인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FOMC도 결국에 가장 큰 목적이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도 금리 인하로 나서기는 좀 쉽지 않고, 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제 미국 정부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 이야기가 함께 나오지 않을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PPI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CPI를 선행하는 지수로 저희가 알려졌기 때문에 다음에 발표되는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더 높이 나오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저희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주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1월 하순을 좀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파월 의장의 임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오늘 PPI를 또 보니 역시나 1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언급을 하시고 나서 기술주들 위주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술주 중 하나인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늘로부터 바로 딱 한 달 뒤부터 FSD 기능을 더 이상 일시불로 판매하지 않겠다, 월 구독료 받으면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접근권을 좀 확대해주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슬라라는 차량이 먼저 나왔을 때 과거를 좀 거슬러 보면 아시겠지만 차량을 먼저 양도하기보다는 일단 충전소를 좀 확충하는 데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마 2월 14일 이후로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구독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X에 올리게 됐는데, 결국에 판매 중단이라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의 일회성 구매 옵션을 없앤다, 그리고 아마 매월 일정 금액을 낸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난 2년간 이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서 머스크는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을 조금 접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8,000에 이제 하나로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8,000의 FSD를 한 번에 구매하는 옵션이 있거나 아니면 매달 한 $99, 매달 한 $100, 약 한 15만 원 정도를 내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가격으로도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다시 1,200만 원을 추가로 한 방에 내는 것과 매달 한 15만 원 선을 내게 구독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구독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FSD를 한번 경험해본 운전자들은 다시 돌아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라는 또 자신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FSD를 통해서 좀 더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쪽을 경험을 더 많이 시키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이지 않을까. 이 오토파일럿에 더 추가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이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주행 보조 기능을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는 머스크의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FSD 경험해보셨어요? 전 테슬라를 타지 않아서 FSD는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FSD 월 구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맞습니다. 사람은 없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율주행 시장은 확장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CES에서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이야기가 나왔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또 자율주행 기술 확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테슬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차적으로 테슬라는 당연히 관심을 한번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아마도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국내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대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 현대차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지금 저희 말씀드린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서는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마요 플랫폼을 이번에 CES를 통해서 젠슨한 CEO가 이야기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알파마요라는 모델을 오픈한 뒤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광범위한 툴킷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머스크의 테슬라에는 FSD를 테슬라에만 적용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옵션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젠슨왕,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알파마요를 거의 핸드폰의 안드로이드처럼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머스크도 함께 엔비디아 쪽 하드웨어에 100억 달러 지출되었고 특히 AI 칩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머스크의 이제 AI 스타트업인 xAI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에 주요 고객 또 엔비디아입니다. 결국에 서로 협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는 칩과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가 있어서 자율주행 시장이 더 커진다면은 이 수혜를 충분히 엔비디아로 나눠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반도체, AI 반도체 칩 외에도 아마도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 종목 내에서 이 섹터 내에서는 다시 한번 자율주행 수혜주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좀 발을 들이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웨이모로 기술력 탄탄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알파벳은 수혜를 못 받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도 로보택시의 최종 목표인 이제 웨이모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구글, 주요 GL이죠. 알파벳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적인 모습에서 자율성을 승리하는 데 이제 베팅하면서 나온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계 도구를 판매하는 무기 공급자로도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이번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의 차량에 투자하는 모습과 함께 업계 전반에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플랫폼이 퍼질 수 있다면은 엔비디아가 그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벳까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또 함께 실적이 줄줄이 나온 금융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JP모건 실적 같은 경우에 괜찮았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기도 했고 뭐 일회성 비용으로 처리된 걸 제외를 하면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4% 넘게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 상한을 제한하겠다. 이런 발언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와도 이 발언 때문에 금융주는 못 간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를 좀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서 금리를 좀 내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JP모건을 비롯해서 금융회사들이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마도 지금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이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은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물론 좋았지만 시장이 예측한 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신용카드 금리 상한 제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금리를 이제 연 10%로 좀 동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정책인데, 미국 내에서 평균 신용카드 금리, 저희가 이제 리볼빙이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9.7%로 나오고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분들은 아마도 더 금리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카드 또는 금융회사들이 이 신용카드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었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려는 정책 중에 하나로 아마 신용카드 금리를 좀 건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이후에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JP모건의 CEO가 발언이 조금 강하게 나가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JP모건 CEO의 반응과 함께 이 기사가 좀 강화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차트 보시다시피 어제 좀 음봉이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정책과 좀 방식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바이든 정부 때도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전적도 있어서 이번 이자 제한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은행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1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대통령 요구를 준수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JP모건 CEO가 직접적인 답변을 좀 거부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어서 앞으로 지금 당장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내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금융회사들 또는 은행회사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지만, 아마도 보통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나오게 된다. 아마 짧게 투자하실 때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금융주를 보통은 길게 투자하시거나 배당을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 좀 변동성을 좀 피해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어쨌든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변동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변동성을 피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금융주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네. 로빈훗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커는 HOOD인데 매출 구성이 옵션 거래와 주식 거래가 대략 한 30%,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가 약 21% 정도 매출 구성이 나오는 금융 플랫폼이다, 또는 이제 증권 어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로빈후드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좀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가도 한 거의 115달러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도 150조 원까지도 올라가는 거대 기업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의 모습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상 시장에만 조금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반해서 로빈훗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좀 늘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방금 이 신용카드 정책도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좀 활성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빈후드가 근데 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코인이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연동돼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노리고 들어가 보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3달러인 고점을 좀 기록하고 네. 그 이후에 한 120달러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저희 하반기부터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증권
매매 또는 이자 수익 또는 옵션 거래가 이것을 조금 해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로빈훗이 아마도 이 전통적인 시장을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 플랫폼 시장이 충분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빈후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신용카드 이자 내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또 빅테크 전기료 부담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빅테크까지 때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비용 우려가 가득한 빅테크 이제 전기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빅테크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방금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니 전기료가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에게 전기료 문제를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인근 지역의 전기료가 5년 전과 비교해 한 267% 급등했다라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도 있고 이 데이터 센터가 확산하게 되면서 미국 내 전기 요금이 인상되고 있고 지역 사회가 반발하는 모습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는 데이터 센터가 좀 밀집 지역인데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주지사 선거를 승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됐고 이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전기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중간 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력 설비 또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또 어디가 될까요? 일단 저는 플루언스 에너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FLNC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데 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력 생산보다 저장 기술이 좀 수익화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특히 앞으로 수년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저희 표현하는 ESS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 훨씬 더 빠르게 비교 대상군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원전 쪽 이제 좀 SMR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만들어 놓은 전기를 잘 저장하는 게 아마도 수익화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FLN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이와 함께 ESS에 대해서도 발언했던 과거 이력이 있고 특히 AI 산업의 발전 속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소형 원전이 상용화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지금 당장 전기료가 오르는 모습만 보여도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ESS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떻게 보면 E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루엔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가 좀 나오다가 24년에 영업이익은 2,600만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전력 시장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ESS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플루언스 에너지를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ESS 하면 테슬라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나요? 테슬라 사셨습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말을 삼가겠고요. 테슬라도 괜찮잖아요, 비비님. 네, 테슬라 500달러 거의 근접했다가 지금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지금 요 근래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저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보다는 저희가 스페이스X 좀 관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도 방금 아까 저희가 FSD를 구독화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은 모습을 한 2년째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는 로보택시라든지 사이버 트럭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테슬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또 한창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모더나 어제 또 내용들이 나왔죠. 매출 전망치를 기존 대비 상향을 하기도 했고요. 신약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모더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CEO의 이제 매출 확대 전망을 말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매출 전망도 19억 달러로 제시하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 16억 달러에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투자자들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게 이번 기사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RSV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백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과 함께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암 백신, 키트루다 병용으로 되는 이 암 백신도 임상 데이터와 향후 개발 계획도 언급하게 되면서 아마 이 JP모건에서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와중에 가장 먼저 관심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특히 올해 첫 거래일 이후로부터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컨퍼런스 이후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모더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 언급해 주셨고,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좋은지 안 좋은지 한 줄 평으로 마지막으로 남겨주실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만 치료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제 특히 눈여겨보시라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